네, 컴퓨터 개론을 담당하는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수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엑셀을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수식의 이해, 수식을 입력하고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 수식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의 깊게 듣기 바랍니다. 수식의 이해, 어떻게 수식이 동작하는지.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식을 입력할 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등호를 눌러줍니다. 셀이 선택한 다음에 등호를 누르게 되면은 그 셀에 바로 는이라는 등호 는, 그게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식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는을 집어넣지 않고 직접 숫자, 그러니까 즉 셀을 선택한 이후에 그냥 2 더하기 6 이렇게 눌렀을 경우는 그게 그냥 문자로 인식이 돼서 입력이 돼 버립니다. 문자로 인식돼서 입력이 된다는 거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수식이 되질 않고 그냥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는을 등호로 적은 는을 입력하게 되면은 화면에 는이 먼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6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여기다 입력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표시가 되고 입력한 식은 여기 수식 창에 표시가 됩니다. 이 두 창의 용도는 알고 있죠.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셀은 어떤 값을 입력하거나 입력할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데 거기는 늘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력된 거, 입력할 때는 식으로 나타나지만 입력한 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입력의 세 번째, 수식 입력 보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우리가 실습을 해온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는 표시를 누르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수식을 만들 때 수식에 구성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죠? 숫자, 연산자, 그리고 셀 참조, 셀 주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로 수식이 구성이 됩니다. 는까지 하면 5가지 요소가 되겠네요. 밑에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놨죠. 일반적인 수식, 숫자 값을 직접 집어넣는 수식 같은 경우는 는으로 시작이 되고요. 뒤에 숫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연산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숫자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수식이 표시가 되고요. 입력이 완료되고 엔터나 탭키를 누르게 되면 결과값이 표시가 됐죠. 그러면 셀 내부에 들어있는 수식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 수식 입력 창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터를 친 이후에는 셀에는 결과가 표시되고 이 수식 창에는 셀을 선택했을 때죠. 수식이 표현이 됩니다. 또 수식을 잘못해서 고치고 싶다 해서 해당하는 셀을 놓고 마우스 더블 클릭을 딱딱하면 요 밑에 요 그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셀에도 해당하는 수식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해당하는 그 셀 참조, 즉 셀의 주소가 표시된 거 여기 나왔죠. 파란색으로 글씨가 표시됐으면 해당하는 셀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쳐집니다. 시각적으로 금방 볼 수 있게 해주죠. 또 B2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봤더니 B2 셀의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입력하고 고치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하고요. 지금 설명하지는 않지만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썸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죠. 이게 함수입니다. 썸은 이제 전체 숫자를 다 더한다, 합친 합을 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뭐 특이하게 볼 거라면은 아까 셀 하나를 지시할 때는 뭐 열 번호, 열 알파벳하고 행 번호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B1 땡땡 콜론 B2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앞에서 범위 지정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거는 범위를 지정한다. 어떤 범위가 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경우 왼쪽 위 첫 번째 거하고 오른쪽 아래 맨 마지막 거를 양꼭지점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엑셀 시트 안에서 마우스로 쭉 긁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처음에 클릭한 곳은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일단 내가 처음에 클릭하고 쭉 오른쪽이나 위나 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면 직사각형 모양의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회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게 나오죠. 그리고 이 주소가 표시되는데 주소는 늘 왼쪽 위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론 다음에 나오는 건 오른쪽 아래 주소가 표시되고요. 아래에서 긁어서 위로 올라가든 뭐 옆으로 가든 상관없이 이건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의미만 알면 되고요.
내가 밑에서부터 했는데 왜 밑에 게 왜 앞에 나오지? 어떤 뒤에 나오지? 이럴 때 그 기준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입력하는 종류, 입력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봐서 숫자, 문자, 그다음 수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숫자를 입력할 때 특이한 점이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는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수식을 입력할 때, 숫자 입력할 때요. 수식을 입력할 때는 꼭 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입력한 데이터가 문자, 텍스트일 경우는 왼쪽 정렬로 자동 설정이 되고요. 숫자일 때는 오른쪽으로 자동 정렬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데이터 입력 두 번째 거 숫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는 양이나 크기 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밖에 날짜나 시간을 나타낼 때도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식을 입력할 땐 는을 입력하지만 처음에 눌려진 문자가 숫자일 경우, 즉 아라비아 숫자일 경우 자동으로 이건 숫자 입력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숫자를 문자로 인식하려고 하면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었죠. 콧다운표를 누르고서 숫자를 누르게 되면 이건 문자로 인식이 된다고요. 예. 숫자를 입력하고 있는데 입력하는 중간에 특수한 문자가 들어올 경우 엑셀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숫자는 숫자인데 이상한 문자가 들어왔어. 그럼 이게 뭘까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 입력하는 문자 중간에 가서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간 경우 마이너스 보통 우리가 날짜를 표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몇 년도 대시하고 몇 월 대시하고 날짜를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숫자 중간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는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산기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는 날짜를 표시할 때 쓰는구나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날짜로 변경해서 표시 입력을 받습니다. 또 시간을 표시할 때 보통 땡땡 콜론이라고 하죠. 예, 콜론을 입력하는데 처음에 숫자 2를 쳤을 때 이건 숫자 입력하는 거구나 인식을 했다가 이렇게 콜론을 딱 누르게 되면 이건 숫자는 숫자인데 중간에 문자가 꼈네 해서 다시 한번 엑셀 프로그램 자체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달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숫자는 숫자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구나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인식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것 말고 내부적으로도 이 셀의 데이터는 날짜다, 시간이다, 일반 숫자다를 얘가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정렬, 날짜와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맞추어집니다. 아래 표에 보면 여기 있죠. 예, 문자 같은 경우는 A, B, C 같은 경우 자동으로 왼쪽으로 맞추어지죠.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맞추어지고 있고요. 예, 정렬 규칙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했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뭐 그 각 자릿수마다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되면 이게 왼쪽으로 얼마 갔냐에 따라서 크기가 크다 작다를 시각적으로 금방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문자 같은 경우는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기 좋게 이쁘게 정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본으로 왼쪽으로 정렬된 문자를 여기 보면 제목에 보면 가운데로 맞춰지거나 왼쪽으로 맞춘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 한다면 홈 탭에 들어가 보면 맞춤이란 그룹 속에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쪽에도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데 위쪽에 여기 표시한 거는 셀 내에서 세로로 상하로 어디 위로 맞출 거냐 아래로 맞출 거냐 중간을 맞출 거냐를 선택해 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가로 방향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표가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겠죠. 그리고 숫자를 표시할 때 지금 작은 숫자만 표시돼서 큰 의미는 없는데 뭐 큰 숫자를 했을 때 너무 이제 단위가 커서 보기가 나쁘다 거기다 콤마를 찍겠다 이럴 때는 이 홈에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 이렇게 콤마가 들어있거든요. 요걸 누르게 되면 물론 대상 셀을 선택한 이후에 요 콤마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1000 단위로 잘라서 콤마를 삽입해 줍니다. 또한 표시하는 숫자가 소수 이하값이 표시될 때는 요 오른쪽에 0.뭐 이렇게 되어 있죠. 0 또는 0.00 되어 있죠. 여기서 화살표 있습니다. 왼쪽으로 0을 줄일 건지 왼쪽으로 간다는 줄인다는 소리겠죠. 엑셀에서 셀에다 직접 식을 입력하는 방법 뭐 지금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마우스를 이용해서 직접 셀을 선택한 이후에 식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동키를 이용해서 식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 나온 실습 예제는 별도로 참고 자료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실습해 보길 바라고요. 또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죠.
혹시라도 참고 자료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지 못했을 경우는 이 그림을 보고 직접 입력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간단한 표를 만들었고요. 영원 상사 사원별 영업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집어넣으면 되고요. 뭐 문자 부분 같은 건 특별한 건 없죠. 근데 요 내용이 가운데 정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글씨가 보기 좋게 표시가 됩니다. 엑셀에서는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문자 데이터는 왼쪽 정렬을 하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정렬 버튼을 이용해서 맞춤 있죠. 맞춤 그룹에 들어있는 거 이걸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에 보면 테두리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엑셀 시트 안에 보면 이렇게 약간 흐린 선으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인쇄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 테두리 선을 꼭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테두리 글꼴 속에 보면 이게 박스 표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이걸 확장시켜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표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숫자에 보면은 천 단위로 해갖고 이렇게 여기 쉼표가 다 들어있죠. 이거를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대상 요 숫자를 쭉 선택한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란에 보면 여기 쉼표가 있습니다. 이걸 딱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천 단위로 해서 쉼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활용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맞춤, 글꼴에 있는 표, 그리고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부분 이걸 눌러주면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식의 이해,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을 하죠.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되고 빼기보다는 나누기가 먼저 계산이 되죠. 그리고 더하기하고 빼기가 같이 있을 때는 순서대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곱하기와 나누기도 순서대로 계산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괄호로 묶어줬을 경우는 괄호 속에 있는 식을 최우선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승, 제곱이죠, 제곱은 엑셀에서는 이렇게 위로 꺾는 꺽쇠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샘플이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A1에 들어있는 숫자를 세제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수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곱하기 같은 경우는 X자 표시를 쓰지 않고 별 표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래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기호를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요것만 주의한다고 그러면 수식 입력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식의 입력, 또 수식의 우선순위 이거 말고도 많은 연산자들이 있는데 그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이해, 수식의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물론 뭐 잘 입력을 했겠지만 혹시라도 입력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입니다. 일반 데이터 입력과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하고요. 뭐 쉽게 하는 방법은 F2 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셀을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바로 셀 안에 편집이 가능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F2 그 키보드의 왼쪽 위에 보면 F1, 2, 3, 4 쭉 적혀 있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I자 모양의 커서가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다 끝났을 경우는 엔터키 또는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입력이 종료되는 겁니다. 수식을 편집할 때 어떻게 한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해당하는 셀에 대해서 아니면 선택을 한 다음에 F2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식의 편집은 여러 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F2하고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작업해 보면 됩니다. 뭐 샘플로 수식 편집하는 걸 실습해 보도록 여기 뭐 샘플 예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되고요. 파일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고쳐볼까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적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실적률이 어느 건 소수 이하리 여러 개가 나오고 어느 하나만 나오고 이렇게 좀 정형화되지 않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여기 표시 형식이 좀 감춰져 있는데 표시 형식에 보면은 뭐 0.00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쭉 맞추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 보면 계획 수량, 판매 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실적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을 직접 집어넣어 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실적률은 목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판매 수량하고 목표 수량이 있죠. 실적률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네요. 틀렸네 식이.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목표는 1,500개였는데 실제로는 2,456개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목표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식이 좀 틀렸죠? 예, 이걸 한번 고쳐보기 바랍니다. 판매 수량을 계획 수량으로 나눈 게 실적률이 되겠죠. 예, 그러면 뭐 1점 얼마쯤 나올 것 같은데 여기 0.6이 나왔네. 거꾸로 계산이 됐네요. 예, 고쳐서 표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또 이렇게 표시된 거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대상 요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퍼센트 마크를 딱 누르게 되면 백분율로 변동돼서 표시가 됩니다. 예, 다양한 수식을 입력해서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에다가 어떤 수식을 집어넣었을 경우 셀에는 결과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셀에 들어있는 내용은 위쪽에 수식 창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여러 셀에 들어있는 식을 다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하고 키보드 왼쪽 위에 본 물결 모양의 그 문자인데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 물결 모양의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표시된 모든 셀의 수식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컨트롤에다 물결 표시를 누르게 되면 다시 모드가 변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을 보고 싶을 때 컨트롤 물결, 그걸 다시 해제하고 싶으면 또 컨트롤 물결 누르게 되면 변합니다. 또 수식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참 잘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엑셀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 게 나타나면서 각 글자마다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이제 셀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 셀이 어느 곳인지 문자 색깔과 동일하게 이렇게 그 셀도 컬러링이 돼버립니다. 훨씬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걸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 수식의 이해 자동 재계산인데 뭐 기본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옵션이 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경우 그럴 경우는 계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 옵션을 꺼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미 입력한 데이터 여기 보면은 B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에다 5, 6을 놓고요. B의 세 번째에다가 B1과 B2를 더하라는 수식을 입력을 했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B1에 들어있는 값을 10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렇게 되면 5와 6을 더하면 11이었는데 이렇게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나 탭키를 딱 누르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10이란 값이 여기 입력이 끝나는 거고요. 입력과 동시에 수식에 대해서 자동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된 셀이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엔터를 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B1에 있었던 요 두꺼운 선을 펴는 셀 선택 기호가 여기로 이동을 했죠. B2로요. 예.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 또 탭을 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셀 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셀을 선택하면 행하고 줄번호, 열번호라고 보통 하죠. 행, 예, 열과 행, 열이 먼저 나옵니다. 몇 번째 칸인지 몇 번째 줄인지라고 나오는데 그걸로 숫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뭐 A1, A2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그렇게 표시되는 이렇게 보면 A1, A2, B2라고 표시 이렇게 그냥 그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 처리되는 걸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주소도 다시 한번 변하게 되죠. 셀에 입력된 수식의 셀 주소는 그 셀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복사한 경우 옮겨지거나 복사한 그곳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이 됩니다. 내가 처음에 A2, B2라고 해서 A2와 B2를 이렇게 C2에다 입력한 경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요 A2, B2가 다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식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C2에 들어있으면 A2는 계산해 보니까 ABC 즉 왼쪽 두 번째 거구나. 즉 내가 있는 셀의 왼쪽 두 번째 데이터와 B2면은 왼쪽으로 첫 번째가 되죠. 그래서 왼쪽 첫 번째 데이터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즉 A2, B2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내가 있는 C2 기준으로 볼 때 왼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C2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C3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A2, B2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C3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이 됩니다. 즉 이걸 복사하게 되면 들어있는 식은 아까 보니까 A2는 C2의 왼쪽으로 두 번째, B2는 첫 번째였지. 그러면 C3로 옮기게 되면 그거 기준으로 해서 A2는 A3가 돼버리고요. B2는 B3로 자동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버립니다.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 말로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력된 주소가 상대적으로 변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된다 해서 이런 걸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그 수식, 일반적으로 쓰는 그 셀 주소 그거 이야기합니다. 예, 상대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사용되는 셀의 주소는 열 이름 위쪽에 ABCD로 나와 있죠.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행 번호 이 둘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셀 주소라고 하죠. 수식에서는 다른 셀을 사용할 때 이 주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 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주소만 지정을 해놓게 되면 계산이 될 때마다 거길 찾아가서 그 값을 불러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상대 주소를 쓸 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셀의 주소가 포함된 셀 여기 셀 주소가 포함된 셀 주소가 포함된 셀이 뭐죠? 즉 수식이 들어있는 그 셀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복사하는 경우 그 식을 이동하는 그 셀을 이동하는 경우 또 다른 셀에서 참조된 셀 즉 수식에 포함돼서 뭐 A1, B2가 있다면 그 데이터 수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복사한 경우하고 이동하는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주소가 포함된 셀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즉 수식이 들어있는 그 셀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 수식이 들어있는 그 셀에 들어있는 그 수식이 변합니다. 조금 앞에 설명했었죠. 그렇지 않고 이 주소가 들어있는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주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원본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수식이 연산된 결과는 양쪽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와 달리 이제는 수식이 들어있지 않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즉 참조된 셀을 복사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죠. 참조된 셀을 복사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A3의 식이 들어있고 A1하고 A2의 값을 계산을 해서 A3에 집어넣으라고 식을 만들어 줬을 경우 A1을 움직이는 거, A1을 복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A1을 복사했을 경우 A3 들어있는 그 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A1에 있는 걸 다른 걸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거는 수식에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셀에서 참조한 셀, 즉 수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다른 걸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죠. A1과 A2를 더해서 A3에 그러니까 A1의 값이 들어있고 A2의 값이 들어있고 이 둘을 더해서 A3에 더해서 그 결과를 표시하라고 수식을 입력했는데 A1에 있는 값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A3에 들어있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렇게 옮긴 경우 A3에 셀 주소를 이용한 수식 입력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구분한 건 아니고 앞에 설명한 것 같은 겁니다. 수식을 입력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수식을 입력한 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눈을 누른 다음에 눈을 누르면 입력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식을 합니다. A2에 있는 거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두 번째 줄 있으니까 A2가 되겠죠. A2에 있는 100과 B2에 있는 200을 더한 결과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식을 입력을 하죠. 그래서 는 마우스로 A2 클릭 그리고 더하기 누르고 B2 클릭 그리고 나서 엔터나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수식 입력이 끝나는 거고요. 화면은 결과가 표시가 되죠. 지금 그림은 이제 입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를 이용한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이제 그 주소를 들어있는 이런 그 셀을 딴 걸로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주소가 포함된 즉 수식이 입력된 그 셀을
다른 곳으로 복사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다른 데이터라 좀 그러네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건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아까 이야기할 때 숫자는 왼쪽으로 붙고 아,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고 했는데 요 아래 그림에서 숫자가 왼쪽으로 다 붙어 있죠. 요거는 컨트롤 물결 표시를 눌러 가지고 그 수식 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같이 B3, 4, 5번 셀에다가 2 넣고 3 넣고 그리고 B 다섯 번째 줄에다가 B3하고 B4에 대한 걸 더해서 그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요거 B5번 셀을 갖다가 내가 복사해서 D5번에다가 해줬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옮긴 곳 기준으로 해갖고 주소가 다 변경이 돼 버립니다. 예, 같은 줄에서 이동이 됐기 때문에 3, 4로 표시된 행번호는 변동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을 했죠. 그다음에 첫 번째 B 칸에 있었는데 하나, 둘, D 열로 이동을 했죠. 그다음에 주소가 다 요거에 따라서 D로 변경이 됐죠. 예,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는 거. 주소값을 입력을 했지만 그 주소값은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예. 예, 이게 상대 주소입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거는 이동시키게 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가 다시 한번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복사를 했으니까 우리 이동 셀 주소가 포함된 셀, 즉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상태의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수식이 들어 있었었거든요. 요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같은 경우 아까 같은 경우는 복사였어요. 원본이 있고 4번도 존재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동입니다. 원본을 없애버리고 그걸 이쪽으로 갖다 놓은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얘하고 얘에 대한 수식이 변하지 않고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수식에 있는 걸 갖다가 복사했을 경우는 재계산이 되고 이동한 경우는 수식이 그대로 존재한다. 원본 데이터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셀의 위치를 변경시켰다고 그래갖고 원래 있던 결과가 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단순한 일인데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례별로 지금 한 장씩 슬라이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요. 수식이 들어있는 거는 통째로 옮기면 수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복사를 했을 경우는 복사된 것 기준 다시 한번 계산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수식이 들어있는 곳이 아니라 수식에서 사용된 셀들, 즉 데이터를 옮긴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식 같은 경우는 복사했을 경우 수식이 변경됐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원본 데이터 동일한 것도 쓰고 있고요. B2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D2로 복사해 집어넣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존재하죠. 예, D2에도 동일한 값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원본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복사한 거니까 원본은 변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셀 주소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복사했으니까 원본에 변동이 없으니까 수식도 원래대로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네요. 여기 다음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죠. 예, 요번에는 그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 아니라 수식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우가 제일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제 요것만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러면 크게 실수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된 건가?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시되어 있는 수식이 변경된 다음 수식이 들어있네요. 원래 여기 뭐가 들어있었죠? 여기 B3하고 그리고 B4에 대한 수식이 들어있었었죠. 이게 도화기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B3를 갖다가 내가 D3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원본 데이터 1로 옮겼으니까 이 수식은 원래 있던 내용이 깨져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옮긴 경우 엑셀은 알아서 B3에 있는 게 D3로 이동이 됐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식도 바꿔. 그래서 자동으로 이걸 바꿔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어떤 값을 하나 변경했다고 해서 그 값이 자꾸
변경이 되지 않으면 틀린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서 수식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엑셀은 주로 표를 만들고 표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데이터를 옮길 때 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이동을 시킬 건지, 즉 잘라서 붙여넣기를 할 건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건 결과만 보이는데, 이렇게 여기 데이터를 일일이 이동함으로써 이 식이 변경이 됐을 때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틀린 결과가 나오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내가 5라고 놓았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이 결과는 3 더하기 5에서 8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옮겨버리게 됐다 그러면, 전에 옮겼다 그러면 결과는 계속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단순한 그 식이지만 결과 틀린 게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시키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수식이 포함된 셀이 있는데 거기 사용된 데이터가 딴 곳에 있다.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딴 곳으로 옮기게 되면 식도 옮긴 곳 기준으로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네, 상대 주소의 특이한 점입니다. 복사는 상관이 없지만 옮길 때는 주소가 수정이 된다는 거.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옮겼을 때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옮기면 데이터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 수식도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네요. 데이터가 변동되지 않으면 수식도 변동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변동될 때에만 그 데이터를 갖다 쓴 수식이 변경된다. 뭐 앞에서 이야기한 사항과 동일한 건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쭉 살펴보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셀 수식이 들어있는 거를 아랫줄로 복사한 경우에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복사했을 경우, 예, 위에 있으면은 뭐 A2 더하기 B2가 됐을 텐데 아래로 복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요 수식이 변경되는 거. C2 셀의 수식이 C3로 복사했을 경우 원래는 A2 더하기 B2로 되어 있었는데 한 줄 아래로 갔으니까 줄 번호가 2번이 3번으로 변했죠. 그래서 그 수식도 A3하고 B3로 변한다는 겁니다.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C2의 왼쪽, 즉 수식은, 상대 주소는 내가 있는 곳 기준으로 상대적인 주소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서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동되면, 즉 식이 들어있는 셀이 이동이 되면 그것 기준으로 해서 주소값이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주소가 설정된다 해서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자동 채우기 수식 복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셀에 수식을 집어넣고,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런 표가 있는데 이 표에 1일, 2일 하고 쭉 매출 현황을 좀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기다 이렇게 수식을 집어넣어서 각 상품별로 합계를 구하는 건데, 이런 수식을 집어넣을 때 매번 여기도 다 동일한 식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때 이거를 매번 다시 똑같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셀에는 식을 집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두꺼운 거,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마우스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 테두리 두꺼운 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동일한 식이 다 복사가 됩니다. 여기같이 여기서 쭉 잡아 드래그 시키게 되면 여기 식이 다 설정이 되고, 식이 옆으로 복사될 때마다 상대적이니까 뭐 C열, D열, E열 기준으로 되겠죠. 그것 기준으로 계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 채우기입니다. 뭐 말이 좀 헷갈리는 거지 뭐 단순하네요. 엑셀에서 이렇게 셀 옆에 붙어 있는 요 점을, 요걸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복사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지금까지 배운 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기 간단 실습 예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습 예제는 뭐 여기 있는 요 사항을 직접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거든요. 뭐 요 내용은 참고 자료실에 있는 파일을 받아서 직접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 그림을 보고서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가능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직접 다 입력하면서 실습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별건 아니네요. 커피 전문점의 지출 명세서 해갖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 특이한 점은 총 합계 빠져 있고요. 요 세로로도 합계 빠져 있는데요.
이 표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맞춤에서 가운데 정렬 체크해야 됩니다. 요거 버튼 눌러 셀을 선택하고 이걸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아래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뭐 문자니까 왼쪽 정렬이 되어 있죠. 그대로 썼습니다. 숫자 값들이 숫자는 무조건 입력을 하면 오른쪽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콤마, 천 단위로 콤마가 들어갔죠. 예, 요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 요 콤마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천 단위로 해서 이 콤마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여기다 총 합계 계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합계 집어넣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서 시스 파일 작성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절대 주소, 상대 주소와 뭐 비교되는 그런 주소거든요. 절대 주소. 절대 주소는 절대값 이런 거거든요. 어디로 복사해도 그 값이 절대 변경되지 않는 주소 표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절대 주소 같은 경우는 주소를 표시할 때 앞에 달러 표시를 집어넣습니다. 달러 표시가 들어간 주소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복사하거나 이동해도, 그러니까 옮기거나, 그러니까 잘라서 붙이거나 복사를 해도 전혀 이 주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즉 절대 표시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를 쓴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를 한번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경우는 상대 주소였죠.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이고요. 절대 주소는 이렇게 앞에 달러 표시가 들어갑니다. 입력할 때 하나하나 달러 표시를 넣어주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짜증나죠? 주소를 지정할 때는 마우스로 해당한 셀을 딱 클릭만 해주면 됐었는데 달러를 언제 다 입력해요. 식이 복잡하면 굉장히 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이럴 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는 눌러서 숫자 입력 모드로 바꾼 다음에 마우스로 딱 클릭하게 되면 C3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상대 참조로 되어 있는데 F4번 키를 한 번 누르면은 그 주소가 다 절대 참조, 달러가 앞뒤로 열에도 붙고 행에도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르면은 달러가 하나 없어진 상태, 행만 나오게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열만 달러 표시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또 누르면은 달러가 다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면 별건 아니에요. 달러 표시가 하나만 붙일 건지 둘 다 붙일 건지 앞에 붙일 건지 뒤에 붙일 건지를 잘 선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은 뭐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어디를 절대로 하고 어디를 상대로 할지는 좀 나누어 생각해야 되거든요. F4번 키가 절대 주소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절대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 F4번이라고 그랬죠. F4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절대 주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복사하거나 이동해도 주소값이 변하지 않는다예요. 예,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5번, C5 셀에다가 는을 눌러서 입력 모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3를 선택합니다. C3 거기 값이 들어있다고 치고요. 4, 5 넣어줘도 되고요. C3를 넣게 되면은 는 C3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F4번 키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그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전체가 다 절대 주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버튼 눌러주고요. 더하기 한다, 더 합친다 그런 소리고요. 그리고 C4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C4라고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F3 키를 딱 누르게 되면 주소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다 탭키를 누르게 되면 입력이 마무리가 됐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주소 입력 방법입니다. 절대 주소 표시가 되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다 들어갑니다. 달러 표시, 달러를 집어넣는 방법은 F4번 키라고 이야기했죠. F4번 키 한번 누르면 두 군데 행번호, 열번호가 다 달러 표시가 되고 절대 주소로 지정이 되고 또 한번 누르면 한쪽만 되고 또 한번 누르면 또 반대쪽만 되죠. 또 누르면 다시 상대 주소로 돌아옵니다.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주소 설정 방법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샘플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 주소를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요즘에 뭐 해외 많이 사람들도 나가고 달러 외국 돈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데 숙박비가 얼마 들고 식비가 얼마 들고 렌트 뭐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든다고 하고 각 소요 비용을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거든요. 환율이 얼마인지를 요 위에다 입력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거에 따라서 실제 원화로 할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환산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럴 때 식을 어떻게 집어넣죠? 여기 있는 거 B5번 곱하기 환율 B1에 있죠. B5번 B5번에 들어있는 것하고 B5번이 얘죠. 이것 더하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원화가 되죠. 원화 환율이 유로 환율이 한 1,500원쯤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도 그렇게 집어넣었죠. B5번에 있는 것하고 B1번에 있는 것을 곱하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돼서 이렇게 63만 원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얘들도 똑같이 이 숫자에 이것도 여기다 곱할 거고 얘도 여기다 곱할 거고 얘도 곱할 거고 얘도 곱할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었죠. 요 셀 위에 오른쪽 밑에 보면 핸들이랑 있어. 요걸 밑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식이 자동으로 복사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한번 쭉 쭉 잡아당겼는데 앞에서 우리 저기 뭐 여행비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유로화를 갖다가 원화로 환산하는 거 만들어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절대 주소를 쓰지 않고 상대 주소로 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복사해 봤더니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값이 그지같이 나왔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것이 아닌데 값이 지멋대로 나오네요. 뭐 값이 0원이라고 나온 놈도 있고 틀렸다. 밸류는 에러 났다는 소리, 값이 틀리다는 소리거든요. 여기는 값이 나오는데 엄한 값이 나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야죠. 이럴 때는 이 속에 들어있는 식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셀에 들어있는 식 확인 어떻게 했었죠? 컨트롤 키에다가 알고 있죠? 컨트롤 키에다가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물결 표시를 딱 누르게 되면 속에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식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열어봤더니 식이 지멋대로 들어있죠. 왜 그러죠? 예, 그 참조하는 셀들 그 데이터를 갖다가 다 상대 주소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셀을 복사함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도 다 변경이 돼서 그럽니다. 즉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걸 복사하게 되면 밑으로 할 때마다 B5, B1이었죠. 이게 B6, B2, B7, B3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주소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앞에 있는 값 요거는 줄이 바뀜에 따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해서 왼쪽의 값을 갖다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적용되는 이 환율은 요걸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혼합 주소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대 주소를 쓸 건지 절대 주소를 쓸 건지를 사용자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C5번 셀을 선택한 다음에 는을 눌러서 입력 모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B5 바로 나의 왼쪽 편에 있는 값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요거는 상대 주소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별 표시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들어있는 걸 마우스로 딱 클릭한 다음에 뭐하죠? F4번 키를 눌러주죠. 왜? 절대 주소로 하려고. 절대 주소가 뭐라고 그랬죠? 복사하더라도 주소값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복사하더라도 주소값이 변하지 않는 주소 지정 방식을 절대 주소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타이핑 쳐도 됩니다. 근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어디를 B1을 클릭한 다음에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그 값이 이렇게 절대 주소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오른쪽 끝에 핸들을 이용해 갖고 밑으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올바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를 적절히 혼합한 방식의 식을 입력하는 것 설명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게 나오죠? 정확한 걸 알려고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에 물결 표시 키를 눌러가지고 식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은 상대 주소 값은 단계별로 다 변했을 거고요. 절대 주소는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거죠. 걔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상대 주소하고 절대 주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해야 되고요. 어떤 때 사용하는지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절대 주소 괜찮네요. 그리고 복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원표시 안 나온 거는 위에 환율 단위를 갖다가 원표시 눌러주면 됩니다. 유로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입력하는 단계에서 유로화 표시가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집어넣고 하면 되고요. 물론 소수점 맞추는 건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 걸 다시 한번 살펴보죠. 컨트롤 키
물결 표시 누르면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입력한 거를 핸들 이용해서 밑으로 복사했을 경우 그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상대 주소로 표시한 얘들은 여기네. 상대 주소로 표시한 얘들은 복사함에 따라 줄번호, 행번호가 다 바뀌었죠. 반면에 절대 주소로 표현한 놈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달러 표시가 붙은 놈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주소를 볼 때 요거 절대 주소고 요거 상대 주소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절대 주소, 상대 주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엑셀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제 표를 만들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절대 주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파일은 전기세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에 보면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디스크 마크라고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참고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받아서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밑에도 설명을 붙여놨네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원하는 식을 집어넣어 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겁니다. 아까 그 여행 경비 유로화 환율 환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품별로 각 단가, 정가를 쭉 적어놨고요. 할인율을 적어놨네요. 할인율 싼 게 좋죠. 그리고 몇 프로 할인할 건지, 이게 없다 그러면 식을 할 때마다 다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여기다 어떻게 식을 집어넣는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식을 집어넣을 때 누구는 상대 주소라고, 누구는 절대 주소로 해야 된다는 거 잘 파악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혼합 참조는 이게 나오기 전에 벌써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가 포함된 상태의 주소 표시 형태를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혼합 주소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모두 포함된 형태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행과 열의 둘 다 열과 행이죠. 달러 표시가 들어있으면 전체가 다 절대 참조, 절대 주소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뒷부분 줄번호, 행만 변하지 않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앞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이 몇 번째 칸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 주소 표기법하고 절대 주소 표기법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혼합 주소도 뭐 앞에서 이미 실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예제를 집어넣습니다. 가전제품 도면사항 파일 참고 자료실에 있을 테니까요. 받아서 사용하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없거나 받는 게 귀찮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 사용하기 바랍니다. 표 만드는 것도 다 연습이거든요. 아마 말은 내가 뭐 참고 자료실에 파일을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 올라간 경우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표를 만들고 여기다가 해당하는 식을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실습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사원별 영업실적 붙이기, 붙여넣기, 오타가 있네. 이 파일 또 한번 받아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뭐 같은 형태인데 다양한 샘플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그 식 설정하는 거 연습시키는 거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시죠?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에 샘플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첨부 파일을 쓰는 게 역시 좋긴 한데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만들어 보는 거 권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여기 배경색 칠해졌네. 직접 한번 해보고요. 시간이 나면, 이게 오프라인 강의라면은 직접 하면서 예를 보여줄 텐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꼼꼼하게 기능을 다 보여주는 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의 엑셀의 기능들은 다 직관적으로 결과지향적이란 말도 하고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 번씩 써보면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많이 윈도우에 많은 소프트웨어를 써봤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 배경색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렇게 쭉 대상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있네요. 채우기. 이거 눌러서 원하는 색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꼭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강의가 끝났네요.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식 입력뿐만 아니라 수식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주소 지정 방식. 주소 지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 상대 주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식입니다.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해당하는 셀의 주소가 열과 행, 열에 있는 알파벳과 행에 있는 숫자로 구성돼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간 경우는 그 대상을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좀 다른 효과를 나타냈죠. 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됐죠? 상대적인 주소로 변경이 됐어요. 이동을 할 때는 그대로 있었어요. 왜? 데이터 값이 이동이 안 되고 식만 이동이 됐으니까 그런 경우예요. 그와 반대로 절대 주소로 지정한 경우는 어디로 이동하든지, 즉 수식이 들어있는 셀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든 그 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를 적당히 잘 혼합해서 써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무조건 섞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 주소를 쓸 때, 절대 주소를 쓸 때가 언제인지를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강의 자료에 좀 빠진 부분, 지금 뭐 정리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절대 주소로 지정을 했는데 특정 셀에 근데 데이터를 딴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딴 곳으로 이동한 경우, 딴 곳으로 복사한 경우, 그럴 경우 절대 주소로 지정한 그 셀에 담겨 있는 절대 주소 지정한 식이 담겨 있는 셀의 값들은 데이터가 이동된 경우, 이럴 때는 절대 주소로 식을 만들었는데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동하거나 복사해도 절대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절대 주소로 내가 아까 환율을 지정을 했는데 환율이 들은 셀을 딴 곳으로 내가 옮겨버렸다. 그러면은 직접 프로그램 올려갖고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듭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꼭 카카오톡 그 채팅방이나 아니면 메일, 문자 해주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사이버 강의실에 질문을 올려놔도 좋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실습해야 되고요. 엑셀은 써본 만큼 실력이 늡니다. 모든 뭐 학문이 그렇지만 눈으로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특히 실습이 좀 많이 들어 있는데 꼭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